안녕하세요. 코인크래프트입니다. 3월 25일 오늘의 크립토 주요 기사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미국의 SEC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CFTC, 미국 상품거래위원회죠. SEC와 CFTC가 공동으로 이 68페이지 분량의 해석서를 발표했고요. 주요 내용은 이더리움, 비트코인, 솔라나, 리플, 도지, 에이다, 아발란치, 체인링크, 폴카닷 등 총 16개, 총 6개 암호화폐를 증권이 아니라 디지털 상품으로 공식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증권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은 거죠, 아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암호화폐 규제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 바로 이 증권과 상품에 대한 분류 문제였었죠. 그래서 증권이라고 하면 SEC 관할이고 상품이라면 CFTC 관할이었죠. 그래서 이 경계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기관들이 움직이기 어려웠어요. 바로 이 발표로 그 경계가 16개 자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선이 그어졌죠. 그래서 FIT 20일 입법의 실질적인 선행 작업이 완료된 셈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규제 환경이 더 명확해진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된 이 암호화폐 리스트는 이 기사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비트코인 캐시, 시바이노, 스텔라, 테조스, 앱토스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16개 정도로 암호화폐가 공식 상품, 금융 상품으로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법안인 이 시장 명확성 법안이죠. 클래어리티 액트라고 하는데 이 클래어리티 액트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를 만났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 지급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 합의가 99% 됐다라고 완료가 됐는데 이 중요한 것은 이 법안 안에 이 커뮤니티 은행의 규제 조항이 함께 묶여 버리면서 이 상원에서의 심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술적인 문제는 거의 합의가 완료가 된 상태인데 지금까지 가장 큰 쟁점이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가 이자를 줄 수 있냐, 은행처럼 취급할 거냐라는 거였었는데 이게 사실 거의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시장 구조는 결정이 났다고 봐도 되는데 갑자기 정치가 이게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커뮤니티 뱅크 디레귤레이션을 클래리티 액트에 붙여버리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 크립토법의 지역은행 규제 완화 그리고 하원 주택 정책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크립토법으로 크립토 문제만 해결하면 됐지만 이제는 이 크립토와 함께 은행 그리고 주택 정책까지 서로 이해가 다른 이 구조가 끼어들게 되면서 이 법 통과의 난이도가 급상승했다라는 거죠. 현재 진짜 병목은 기술이 아니라 정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죠. 남아 있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이 정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임라인으로 이 사실상 5월 달이 데드라인인데 이 미국의 이제 선거 시즌이 시작이 되죠. 이때가 되면 법안 논의가 완전히 멈춰버리기 때문에 이 5월 달을 만약에 넘기지 못하게 되면 앞으로 몇 년간 못할 확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가 있고 아무튼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죠. 스테이블 코인의 전체 시장에 발행되어 있는 시가총액이 이 3,16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테더가 USDT죠. 여전히 58% 넘는 점유율로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소식이 있었는데 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리플 USD가 공식적으로 상장이 됐죠. 그리고 이날 업비트의 리플 거래량이 약 1억 5,900만 달러로 비트코인 거래량을 앞질렀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다시 한번 한국 시장에서 이 리플의 존재감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신호가 되겠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경쟁이 이 테더와 서클 양강 구도를 넘어서 리플 생태계까지 변화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을 해서 71K를 회복을 했어요. 저항선을 뚫고 이제 다음 목표는 84K를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더리움도 함께 5.16%가 상승을 했어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72,800달러 위에서 마감을 하게 된다면 이 84,000
$600까지 돌파 시나리오가 열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다만 현재 이 공포 탐욕 지수가 11이고 이것은 극단적 공포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시장 심리가 여전히 차갑지만 가격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디커플링이 나오고 있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할지 구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나스닥 소식인데요. 나스닥이 이번에 타로스라고 하는 디지털 자산 기술 기업과 기술 협약을 맺었어요. 이 은행과 브로커들이 사용하는 담보 관리, 리스크 감시 플랫폼의 크립토 거래 툴을 직접적으로 연결시켰다라는 이야기고요. 지난번에 나스닥이 크라켄과의 손을 잡았었죠. 크라켄과 손을 잡았었던데 이번 타로스와의 파트너십은 그 연장선이라고 할 수가 있고 나스닥이 지금 한 곳이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이 크립토를 기존 금융 인프라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하나가 아니라 이제 인프라 전체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신호라고 할 수가 있고 현재 이 인프라, 이 암호화폐 웹3에서 이 인프라가 깔리고 있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 인프라 쪽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 바이낸스와 관련된 소식이에요. 바이낸스가 이 챗GPT와 이 클라우드, 요새 굉장히 핫한 AI 플랫폼 두 개죠. 이 클라우드와 챗GPT를 통해서 이 AI 트레이딩 에이전트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제 사고팔고 하는 것도 이제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AI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직 베타긴 하지만 한 달에 약 $10, 한화로 약 15,000원 정도면 여러분이 트레이딩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겠죠. 단순한 편의 기능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AI가 직접 거래소 계정에 접근을 해서 주문을 실행하고 사고팔고 하는 구조죠. 실제 이제 AI 에이전트 결제 레이어의 상용화가 시작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대신 AI가 금융행위를 수행하는 거죠. 그리고 단돈 15,000원 정도만 내고 AI에게 결제 권한을 위임하는 구조. 앞으로 이런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하원 금융위원회가 이 토큰화제이션이라고 하는 전문 청문회를 열었어요. 현재 이 RWA 시장, 리얼월드 에셋 시장이 약 120억 달러를 넘긴 시점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 클래리티 액트와 연계해서 미국 자본시장의 토큰화를 어떻게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지 논의를 했죠. 그래서 이 의회가 직접 청문회를 여는 것은 단순한 관심 표명이 아니라 입법 준비가 시작됐다라는 신호죠. 그래서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들이 다 블록체인 위로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젠 미국 의회가 그 속도를 결정하는 단계로 들어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사를 정리를 해드리면 규제는 더 명확해지고 있고 인프라는 더 빠르게 깔리고 있고 AI와 크립토의 결합은 이미 상용화 단계로 들어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를 보는 눈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오늘 뉴스가 다 하나하나 연결이 되죠. 그럼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인크래프트였습니다.